이 환율 상승의 이 원흉을 서학개미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정부에서 일단 노력부터 하고 남을 탓하자. 안녕하세요. 존 뭐나드며. 자, 여러분, 환율 오르는 게 서학개미 탓이다. 솔직히 부인은 안 할게요. 물론 서학개미 탓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이 환율 오르는 게 서학개미 때문에 오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만약에 환율 오르는 게 서학개미와 정부 둘 사이에 누구 탓이 크냐 하면은 저는 한 프로는 정부 탓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서학개미가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정부에서 이걸 많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서학개미 탓이 되는 게 뭐냐? 이 규모가 많이 늘어났어요.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면은요, 꾸준히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지금 외화 주식 보관 금액 추이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외화증권 배당 지급액도 네, 여기 나와 있죠. 이 규모 이렇게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몇 배가 뛴 거예요. 25년에 엄청난 규모로 배당금이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뭐 서학개미 탓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니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또 이제 맨날 이거 가져와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뭘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달러로 투자하는 거를 여러분들 더 선호를 하시잖아요. 이거 원화 들고 있어서 원화로 살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 달러로 여러분들 산다고 하면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살 수 있죠. 근데 원화로 들고 있으면 대체 어떤 기업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솔직히 믿을 만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학개미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학개미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달러를 들고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뭐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양도세 인상 검토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뭐 또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양도세 가짜 담화문 유포 시에는 강하게 읽고 조사해서 형사처벌 받는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완주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 야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서학개미가 어떻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를 어떻게든 조금 국장으로 와서, 니들이 국장에 와서 이렇게 다시 국장에 이렇게 와서 국내 주식을 사줘야 조금 국내 주식도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라고 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호구라고 해야 되나? 호구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국장의 호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미장의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미장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뭐 임기고 막 좋아하잖아요. 이 달러 들고 그 재미로 달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진 않지만, 그래서 국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해외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는 총재도 뭐 좀 이상한 소리를 오늘 하시던데, 지금 보면 해외 투자 쿨해서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있어서 위험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쿨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수익률에도 해외가 월등히 좋고, 서학개미죠.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 수익률도 좋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주주를 더 챙기는 게 더 좋고 더 깔끔하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아는 총재님 제발 제대로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은 그런 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금리 차를 조금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문제를 하지 않고 무슨 뭐 서학개미 탓만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자녀 유학비로 뭐 20억을 해외에다 써버리는데 왜 서학개미 탓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좀 한미 기준금리 차나 조금 줄여주거나, 그리고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 또 생각해보세요. 또 봐봐요. 그냥 이거 그냥 미국 금리가 4%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국 돈을 들고 있으면은 이자를 주는데, 여러분들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이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줘요. 그럼 뭘 들고 싶겠어요? 당연히 달러죠. 달러가 기축통화고, 이거 기축통화라고, 이게 뭐 기축통화도 아니잖아요. 원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달러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M2 통화량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좀 조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은 이 기축통화인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비기축통화가 풀어버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달러보다 이 원화를 더 많이 푼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참 서학개미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국장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탓을 할 거면 제대로 국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이런 금융 여건들 돈을 적게 발행하고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금리차도 이렇게 해서 원화를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장도 좋게 해준 다음에 그러면서 서학개미 탓을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저 서학개미만 이런 걸 개선도 안 해주고 그냥 서학개미가 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오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열받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국내 증시는 지금 물적 분할, 좋은 회사도 막 물적 분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해버리고 모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대주주는 동일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사업 가치만 별도로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소액 주주는 지분만 깎이고 대주주는 가치만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문제, 오너 중심과 순환 출자, 이것도 또 말이 많죠. 이거 보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그 다음에 주주하는 정책이 또 미흡하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다 쓰이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대주주에 유리한 불공정한 관행도 많죠. 이런 거 지금 미국에서 된다 하면 미국 투자 안 하죠.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미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더라도 더러워서 국장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서학개미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회계 투명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 그 다음에 개인에게 불리한 세제와 제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개선을 해 놓고 서학개미가 왜 국장으로 안 오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거를 개선도 안 해놓고 왜 미국으로 가냐, 왜 해외로 가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이유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11월 달러 대비해서 주요 통화 변동률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대만 달러, 그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의 바트보다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 원화로 우리나라가 국내 여행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동남아 여행을 더, 해외 여행을 더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원화가 요즘 필요가 없어요. 국내 여행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원화로 여러분들 요즘 공과금 내고 그냥 음식 사 먹고 이거 말고 솔직히 할 게 있어요. 투자도 다 이제는 서학개미들이 이제 달러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 재밌게 막 도파민 터지는 레버리지로 가버리는데, 이 원화로 국장에 레버리지도 없고, 2배 레버리지 있죠. 네, 3배, 그 다음에 단일 종목 막 2배, 3배 레버리지가 없는 국장에 이 원화로 투자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익률 떠나서 레버리지 하면 위험하지, 다 알죠. 근데 재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이 서학개미들이 다시 동학개미로 돌아오죠.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수익률이나 이런 게, 그런 것도 또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원화로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내 여행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바트와 이런데 해외의 이런 통화들이, 지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가치가 더 있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진짜 태국 여행이나 베트남 여행 가면은요 2,000원 막 이렇게 한국 돈을 많이 받으려고 했거든요. 요즘은 진짜 해외 나가면 달러를, 한국 돈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달러를 훨씬 더 한국 사람한테도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이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달러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금이 저는 세계의 이런 제1의 자산이다. 화폐라고 보면 화폐다. 금이 진짜 돈이고, 그 다음에는 기축통화인 달러고, 원하는 명함 못 내밀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학개미들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이 3배 레버리지가 있죠. 재밌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그 다음에 TQQQ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속슬 이런 거 대주주들이 서학개미들이래요.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아이온큐 이런 거 대주주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 재밌으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재밌는 주식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수 추정도 2배밖에 안 되잖아요. 2배밖에 안 되고 3배는 없고, 그 다음에 단일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2배, 하이닉스 2배 인버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TQQQ, 그다음에 이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데요. 이 수익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상장 이래로 수익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까 재밌어서, 물론 변동이 이렇게 크지만 이 재밌으니까 서학개미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익성도 높고 등락도 크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장에는 그런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 한국 종목의 레버리지 ETF를요, 홍콩 CSOP 운영해서, 홍콩 운영사에서 이걸 내고 있다니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거를 홍콩 운영사에서 냈어요. 왜? 한국에서 못 내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닌 홍콩 투자자를 위해서 이거를 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투자자들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 5월 출시 이후 삼성 2배 레버리지 ETF 174 플러스 났고요.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 만에 53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삼성 또 인버스도 나왔죠. 그러니까 인버스 고버스죠. 2배 인버스가 나왔는데, 그럼 삼성전자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국장하는 개미들은 이거에 투자하면 재밌으니까 여기에 가서 CSP, 여기 물론 뭐 투자액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단일 종목 ETF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CSOP CEO 이분이 한국 단일 종목 또 ETF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재미를 봤으니까 한국의 지금 기술적 레버리지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CSOP가 하려고 한다.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안 하니까. 이런 거를 왜 중학개미들 이 홍콩에 또 뺏기냐고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2배, 3배 레버리지 만들었으면은 이런데 또 돈 안 뺏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서학개미를 탓하던가 아니면은 뭐 어쩌던가 이렇게 해야지. 노력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남 탓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다 했는데 뭐 지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라도,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적 중 하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서학개미 때문에 미안해, 서학개미 때문에 네 고생이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노력을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위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달러 모을 수 있을 때 이 원화를 달러로 빨리 바꿔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 모으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ETF를 하시든 KRX 금시장을 하시든 아니면 존 버나드처럼 그거 다 하고 금 현물이나 이 금 있죠? 금 현물이나 아니면은 여기 실버바를 모으시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라. 나중에 이제 존 버나드가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진짜 실버바랑 시대가 올 겁니다. 이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우대 맞는 시대가 아마 올 거예요. 이 위기가 터지면은 분명히 현물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매번 영상 올려드리면서 금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면서 강의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달러로 살 수 있는 ETF들 있잖아요. 이거 ETF 달러로 살 수 있는 주식이나 ETF들 존 버나드가 또 이것도 해석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러 모으시고 이 달러로 이제 그냥 들고 있으면 달러도 이게 가치가 내려가거든요. 왜냐? 미국 연준에서 계속 달러를 발행하니까 이걸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존 버나드가 ETF랑 이런 거 잘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존 버나드 유튜브 보면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이 환율 상승의 이 원흉을 서학개미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정부에서 일단 노력부터 하고 남을 탓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